뭐 강성태라든지 막 공부법 막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거 절대로 비춥니다. 내 친구들은 막 대수하고 미적분 못 나가는데요, 너는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 수포자 말을 붙인다는 게 아깝다. 그냥 그 친구는 수학을 안 하는 자다, 공부를.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느슨한 분위기의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돼? 공부 방법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 이거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뭐 강성태라든지 막 공부법 막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따라해보면 나쁘지 않지. 따라해봤더니 이건 나랑 안 맞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 나는 그냥 벼락치기로만 공부했어. 이 친구들은 공부 안 한 친구들이거든. 공부 루틴 찾는다는 말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 시간을 정해야지. 본인이 빈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 일주일 동안의 어떤 타임 스케줄을 딱 보고 본인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확보해. 월요일은 내가 이 학원 마치고 반드시 내가 학원 숙제가 있을 텐데 학원에 수업 들었던 것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내가 가면 이 시간에 집중도 있게 내가 몇 시간 공부할까? 일단 이걸부터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월요일에 내가 아무리 내가 새벽 2시에 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학원 숙제 끝나고 혼자 공부할 시간 2시간밖에 없는데 그럼 난 2시간 동안 풀로 내가 집중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해봤더니 진짜 월요일날 내가 풀로 2시간 집중 못해. 그럼 줄여야지. 넌 2시간 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거야. 그러면 2시간을 그러면 한번 1시간을 풀로 한번 하고 내가 아니면 40분을 풀로 하고 20분 쉬고 또 40분을 풀로 하면 됩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체력,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하고 해야지만이 이 양이 측정될 수 있다는 거지. 1시간 동안 내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집중해봤을 때, 내가 한 20문제 내가 풀었다, 예를 든다면, 뭔가 계획이 짜잖아. 그럼 오늘 하루 내가 20문제 풀면, 야, 두 챕터 나가네? 이 계획이 세우는 거잖아.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교재 덜렁 사가지고 말이야. 이거 내 다음 달까지 끝낼 거야. 절대로 못 끝내지. 그냥 남들 따라하듯이 뭐 시간 테이블 그냥 오늘 하루 뭐 할 것인가? 생각해. 오늘 하루 내가 뭐 할까? 내 학원 가야 되네. 나 이날에 내 인강 들어야 되는데. 야, 그럼 나 이거 못 하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장기 레이스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체력, 그걸 알아야지 먼저. 그거를 이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 상위권 올라가는 애들이지. 우리는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 특히 일반고를 간다고 한다면 무조건 내신이다. 첫 번째 중간고사 반드시 현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 3개월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선행을 한 게 필수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문학 정리하고 별도로 문법 정리,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중등 문법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고 고등 문법을 빨리 한번 훑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좋아. 근데 그거보다는 그 학교의 교과서가 뭐냐 파악을 하고 그 교과서별 부교재라든지 나머지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쉬운 걸 괜찮아요. 구매해가지고 빨리 풀어봐라. 빨리 봐라. 선행을 해라. 국어는. 이게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도 똑같은 개념인데 영어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공통 영어 교과서 어디냐 파악을 하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 어휘 무조건 다 외워라. 문장까지 완전 통으로 외우는 습관을 들인 게 중요해요. 교과서 틀릴 때 문법 설명이 있거든. 그 문법 설명에서 내가 중학교 때 놓쳤던 어떤 문법에 내가 정리 안 되는 빠르게 또 문법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교과서 위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인강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병행하는 건 나쁘지 않죠. 여름방학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여름방학은 짧아요. 그럼 이 3개월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영어, 공통국어 원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일반고로 가더라도 상위권에 포지셔닝 합니다. 단어책? 저는 그거 절대로 비춥니다. 다들 경험했을 거라고. 복화그 앞에 한 서너 장 하고 안 하잖아. 구석에 처박혀 있거든. 스스로 내가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면서 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아까 전에 말한 공부 루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터득한 상태에서 이 시간이 빈 시간인데 뭐 하지? 그럼 단어장 하나 사가지고 쭉 한번 외우는 거. 되는 거지. 기본도 안 됐다는 말. 노 베이스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베이스를 다져야지. 베이스를 다지는데 그런 단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스는 뭐냐? 교과서다. 중학교 때 90점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다시 고등학교 교과서를 토대로 다뤄본데 다시 한 번 더 기본기를 다져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평범한 아이들, 소위 말하는 중학교 때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90점 넘기는 아주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을 선행을 하십시오. 뭐 어려운 내신 고쟁이라든지 막 일품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교재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기본서 플러스 유형서 요 두 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십시오. 자, 거기서 선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절대로 해설지 보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때까지, 알 때까지 고민하면서 진도로 나가는 1단원을 내가 공부했는데 문제 못 풀었어. 해답지 보고 답 체크하지 말고 못 풀었으면 그냥 두세요. 해설지를 아이고 이거 내가 풀었네. 이거는 당신 내가 못 푸는 거야. 설적받는 그 실마리를 네 스스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수학 실력이라고. 힌트 있는 거 그거 절대로 그 교재들 비추합니다. 힌트 있는 교재 사시면 안 되고. 2단원 나갈 때 다시 1단원 그 문제 다시 고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시간이 그러면 막 일주일 괜찮아요. 일주일 그래도 괜찮아. 계속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뭐가 문제지. 심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책까지 펼쳐보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을 펼쳐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다. 지금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게 고민해서 내가 몇 바퀴를 돌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1회도 한 번 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같은 교재로 반복을 하세요. 해설 영상 내가 참고 안 하더라도 80% 이상 풀 수 있을 것 같아. 단지 유형성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심한 교재들 많거든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리세요. 그렇게 한 3바퀴는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어디까지?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까지. 내 친구들은 막 대수하고 미적분 못 나가는데요. 그거는 그 친구가 잘하겠지. 나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수학은 여러분들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절대로 네 친구 따라갔다가는 너는 가랭이 찢어진다고. 수포자? 수포자들은 수학 공부 안 하는 친구야. 그거는 도전도 안 해보고 본인의 공부 루틴도 찾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라는 말은 뭔가 도전을 했어. 도전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이 포기인 거지.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포기라는. 그건 수포자. 그 수포자 말을 붙인다는 게 아깝다. 그 친구들한테 그 타이틀을 주면 안 된다. 그냥 그 친구는 수학을 안 하는 자다. 공부를. 공통국어 원을 내가 한번 진도로 한번 뺐어. 내가 공부 좀 했어. 교과서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건 중요하거든. 자가진단하는 건 중요하거든. 그러면 공통국어 원을 내가 공부했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9월 달에 학력평가라는 모의고사를 봐요. 국어. 9월 달 학력평가는 공통국어 원 파트야. 그럼 9월 달 학력 파트를 딱 풀어봤어. 몇 점 나와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정말 70점 넘기면 잘하는구나. 70점 못 넘긴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오답 노트 만들어야지. 내가 한 번 봤는데 공통국어 원을 한 번 봤는데 왜 9월 학평에서 내가 왜 70밖에 안 나왔는지 30점 어디서 날라갔는지 분석을 해야지. 한 번 봤기 때문에 학력평가 보기 두렵습니다. 아니 봐야 돼.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네 실력을 봐야 된다고. 근데 50점도 못 넘겨? 한 번 안 보고도 50점 넘긴다고 아이들이. 그럼 너는 한 번 안 봤다. 다시 봐야지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내가 특목고 자사고 갑방고에서 난 경쟁 안 하고 좀 분위기가 조금 느슨한 곳에 가서 내가 상위권을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아서 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한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상위권 대학 중심을 먹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과 그리고 그들 출신들의 재수생 아이들과 경쟁해야 될 장소란 말이지. 근데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내신을 좀 잘 따는 일반고로 간다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친구들과 경쟁해서는 안 돼요.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된다. 대부분 다 학교장 추천을 받고 가는 전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수능 최저를 둡니다. 기본적으로 3개 등급합 7 아니면 2개 등급합 5 그러면 2, 3 수능에서 2, 3 그 다음에 2, 2, 3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 체제예요. 하지만 수능은 9등급 체제예요. 고등학교 내신은 동급생, 내 친구들과 경쟁해서 내가 10% 안에 들면 1등급이 나와요. 근데 수능은요, N수생, 그리고 갑방고,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장이에요. 그들 출신들의 재수생, N수생까지. 수능 1등급은 미안합니다. 4%입니다. 2등급이 11%예요. 내가 느슨한 분위기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과연 2등급 나올 수 있을까? 재학생들끼리 너네들끼리 경쟁해서 10% 하는 건 쉽겠지.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3년 동안 공부했으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수능 최저를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느슨한 분위기의 고등학교를 가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돼?
뭐 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간다는 말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고 여러분들 수능 체제로 공부해야 돼요. 통합사회, 문과라면 통합사회, 이과라면 통합과학. 이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 지금 3개월 동안.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학에서 수학 자신 있어요? 네가 자신 있지. 수능 수학은 뭐야? N수까지 다 뛰어드는 수학이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자연계 학생들일 거라고. 자연계 자사고 출신들일 거라고. 거기서 2등급 못 맞춘다고요. 그럼 결국은 전략적으로 영어에서 무조건 2등급 맞춰야 돼요. 절대평가잖아.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거든. 80점만 넘기면 2등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영어에서 내가 2등급 맞추고 그럼 여러분 어디서 2등급 맞춰야 돼요? 그렇죠. 문과라면 통합사회, 이과라면 통합과학에서 2등급 맞춰야 돼요. 그리고 국어에서 3등급 또는 수학에서 3등급 나오고 세계 합의 7을 맞춰야 된다고요. 이게 내가 느슨한 고등학교 가서 교과 전형으로 하겠다는 친구들은 지금 뭐 해야 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